자, 오늘 할 페이지는 34페이지 문제풀이부터입니다. 예, 34페이지가 아닌가? 맞지? 맞아요. 예, 그죠? 34페이지 37번부터 39번부터? 39번부터 예, 가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까지 뭘 읽었느냐? 예, 명선이에 대한 얘기를 쭉 읽고 있습니다. 예, 명선이가 뭐인 게 밝혀진 얘기까지 우리가 읽었다. 여자인 게 밝혀졌고, 그죠? 여자인 게 밝혀진 다음에는 뭐도 함께 발견되냐면 몸에 걸려있던 개폐가 같이 발견됩니다. 예, 그 개폐에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명선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어떤 집 아이다? 부잣집 딸아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 특히 아버지의, 그죠? 이 소년, 주인공, 관찰자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목을 끈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녀에게 뭐를 딸려보냈다? 먹고 살 건 딸려보냈어요 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금반지. 네, 금반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바로 이 아이, 명선이라는 아이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예, 우리 집 거다. 예, 그죠? 내 거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예, 우리 집의 아이다. 이제 우리 딸같이 여기는 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 동네 사람들이 노리지 못하도록 감시자로 누굴 붙이게 되냐면 소년을 붙이게 되죠. 예,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같이 노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뭐였냐면 여기죠. 뭐가 나왔다? 예, 꽃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꽃. 그죠? 지난 시간에 이미 했었어요. 이 꽃이라는 건 뭘 의미하기도 한다. 처음 등장했을 때 어머 저게 무슨 꽃이지?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예, 명선이 어떤 모습? 예, 명선이의 무슨 감성? 예, 소녀 감성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예, 뭐 이렇게 안 썼지만 혹시 지난 시간에 빠지셨거나 예,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꽃이 어디에 펴있냐면요, 이 만경강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죠? 폭격에 의해서 끊어져 있고 예, 철근과 콘크리트가 막 드러나 있는데 바로 거기 한가운데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는 거죠. 이 꽃은 어디에 폈다? 예, 콘크리트 더미. 이 콘크리트 더미라는 것은 생명이 살기 좋은 곳이다, 안 좋은 곳이다? 예, 안 좋은 곳이다 라는 거죠. 이 안 좋은 곳에 꽃이 피어났다는 건 이 꽃이 굉장히 뭘 가지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 그죠? 예, 강인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예, 을 지닌 누구? 명선이. 그죠? 명선이 소년을 형제. 그렇죠.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 꽃은 들꽃에 불과한데 이 들꽃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게 되고요. 예, 나는 쥐바라수 꽃이라고 뭐 하게 된다? 지어낸다. 예, 거짓말하게 되죠. 예, 이 쥐바라수 꽃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서울 아이로서 예, 시골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안다 모른다. 예,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소녀는 굉장히 대답을 잘했다 못했다. 예, 잘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던 거고. 예, 더군다나 이 소녀 감성이 드러난 쥐바라수 꽃과 더불어서 예, 대비되는 장면이 바로 전 페이지에 있었죠. 예, 여기 터문단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에서 풀으셨으니까. 자, 터문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예,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소녀가 누구와?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어울려 노는 장면에서 예,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완전히 뭐 같은? 머슴이 같은, 그죠? 예, 천방지축, 예, 남자아이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선이는 예, 본성은 뭐기 때문에?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저렇게 꽃을 보고 아, 참 꽃 예쁘다라는 소녀 감성을 예,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예, 이 쥐바라수 꽃이 명선이를 상징하는데 이 쥐바라수 꽃이 어떻게 된다? 예, 바람이 휙 불어서 그죠? 꽃이 떨어졌는데 그 꽃이 어디로 떨어지게 된다?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를 뜻하게 된다? 약간의 스포일러지만 뭐요? 죽음. 누구의? 명선. 예, 명선이의 죽음을 뭐한다? 암시하죠. 그죠? 예, 암시합니다. 왜냐면 이 쥐바라수 꽃이 곧 명선이기 때문에 쥐바라수 꽃이 강심을 향해서 예, 떨어져 내리는 모양은 나중에 명선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다리 위에서
강물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는 걸 드러내게 돼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해보고 마무리해보죠. 39번입니다. 자, 퍼문단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때 퍼문단은 다리를, 그죠? 다리에서 저 철근 콘크리트 끝까지 가는 놀이를 하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를 통해서 자, 끊어진 다리의 모습, 이 망경동 다리는 뭐를 뜻하기도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뜻하기도 해요. 왜? 이 다리가 왜 끊어졌다? 전쟁? 공습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그럼 1번인가? 자, 2번 위험한 다리에서 노는 거 보니 내가 과시욕이 심하다. 그렇진 않죠? 나보다 누가 더 잘 타요? 명선이가 훨씬 더 다리 끝까지 잘 가고요. 3번 숙보의 헤어짐을 후회합니까? 아니죠. 일부러 도망쳤어요. 왜? 숙보가 명선이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금반지 뺏으려고. 그래서 도망 나온 명선입니다. 자, 3번 명선이 나이가 은근히 금반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주죠? 절대 안 알려줍니다. 왜 안 알려줘요? 이 금반지가 곧 명선이의 그죠? 생명줄이거든요. 이것조차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자, 5번 명선이 나의 앞에는 아무렇지 않은 채 행동하지만 손수그러니 긴장하고 있군. 이건 오히려 나에 대한 설명이죠. 명선이가 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죠. 40번입니다. 기억과 명선이의 공통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미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콘크리트 더미에서 자라는 꽃은 전쟁이라는 굉장히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혈혈단신 살아가고 있는 뭐를 뜻한다? 강인한 생명력.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1번 가보도록 하죠. 내가 들꽃의 이름을 집어넣은 숲꽃이라고 말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왜 집어넣은 숲꽃이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딨니? 물어봤을 때 안 나오나? 딱히 안 써있구나.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5번이라 말죠. 시골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명선이의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거 골랐어? 다른 거 뭐 고를 수 있지? 몇 번 골랐어? 4번? 처음 본 들꽃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급별에 지어낸 거죠. 근데 왜 지어냈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위에 있었나? 없네. 여기 있죠?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이게 안 보여가지고 한참 찾았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는 게 어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입니다.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니은은 제가 얘기했죠? 뭐다?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여기서 명선이 꽃이에요.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문단 부터는 오늘 새로 읽을 내용이에요. 이제 결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의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 백방으로 숨겨진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나도 명선의 입을 굳게 담은 채 침묵 속에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고 냈다.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명선이를 집에 들인 이유가 금반지 때문이었는데 안달이 나고 있겠죠. 자, 노문단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든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올라오는 북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난갔던 명선의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숙부가 나타나면 그동안 명선이 먹이고 재운 값을 못 받잖아요. 그죠? 자, 내가 벌써 귀뜸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벌을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하는 방법을 안 가리게 세웠다. 여기에 나오는 어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굉장히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나는 어때요? 소녀는 굉장히 순수. 예, 순수합니다. 순진해요. 예, 이런 순진한 사람의 시선으로 서술자로 설정해서 어른들을 바라보니까 어른들의 욕심이 더욱더 강조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나중에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서술형에. 예, 정리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자, 동문단입니다. 자, 그나저나 명선이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 한참 즐기는 중이었다. 예,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줄처럼 지옥의 가정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예, 지옥의 가정길, 이것도 비유죠? 뭘 비유하고 있어요? 부서진 다리 끝. 그죠? 예, 비유입니다. 자, 이때 우리들 머리 위로 하늘을 두 쪽으로 가리는 굉장한 폭음이 귓뺨을 갈리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예, 푸른 하늘 바탕을 찔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예,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내는 서울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관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의 쥐바로 숲꽃이었다. 바로 누가 떨어졌다? 명선이가 떨어졌죠. 자, 왜 무서워요? 비행기 소리? 비행기 소리 나고 나서 명선이의 부모님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예,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들하고 싸울 때도 명선이가 누군가 밑에 깔리면 괴력을 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 명선이는 죽게 됩니다. 그럼 뭐가 아직 안 풀렸어? 역시 욕심쟁이네요. 예, 금반지가 아직 안 풀렸죠. 그래서 금반지의 비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나와요? 네. 자, 소설에 드러난 복선. 여러분들 복선이라는 건 단답형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자, 쥐바로스꽃이 강으로 떨어졌던 그 장면은 명선이의 죽음을 뭐하고 있다? 암시하는 복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쥐바로스꽃이 곧 복선이에요. 복선이라는 단어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써서 틀리냐면 암시라고 써서 틀립니다. 정답에다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복선이 정답이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세요. 복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웹툰 같은 데서 얘기하는 떡밥이에요. 떡밥. 그죠? 그 떡밥이 회수되잖아요. 여기도 복선 던져놓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회수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명선이가 죽은 원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뭐의 폭음이요? 비행기의 폭음이죠. 호주기 편대의 폭음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전쟁의 잔인함과 누구의 탐욕?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자, 명선이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비행기 공수로 부모님을 잃은 명선이가 비행기 폭음에 놀라 다리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명선이의 죽음으로서 전쟁의 비극인가? 예, 비극 맞네요. 비극. 그죠?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죠. 문제는 한 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자,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보았다. 어떤 모험이겠어요? 다리? 끝까지 가보는 거죠. 뭐 건너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에 갔어요. 겁쟁이로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옆가로 흘러내리다가 가로지르는 선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들투들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에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제 어느 누구도 걔 아무리 쥐바라숲꽃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명선이가 굉장히 나를 놀렸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끝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반지. 그죠? 주머니가 하나 달려있더라라는 거죠. 자,
지옥의 가장기를 타고 앉아 잠시 손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랬는데 이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사이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에다 끈으로 친친 동여매 자그만 헝겊주머니였다. 명세가 들고서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쬐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벌벌 떨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맑게 비들바라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 숭뚜리째 갈물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말이 끝나게 돼요. 자, 밑에 가서 정리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주요 소재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끊어진 만경문단입니다. 만경가. 자, 여기는 어떤 장소냐라고 했을 때 명선이가 금바지를 숨긴 장소이고요. 죽게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명선이의 죽음이 어른들의 탐욕과 전쟁의 비극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선이가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런 데에다가 금바지를 숨겨놓을 리가 없었겠죠. 어른들의 탐욕이 아니었다면. 자, 그러면 오갈 때 없어진 명선이의 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비교했었어요? 이 끊어진 다리를 지옥의 가장귀 뭐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이건 누구의 처지기도 해요? 명선이의 처지기도 하죠. 그죠? 전쟁통에 부모를 다 잃고 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극성과 처절함 뭐 이런 거 됐고요. 자, 들꽃 주말의 손꽃입니다. 강인한 뭐를 지닌 존재를 상징한다? 생명력을 지닌 명선이를 상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선이의 순수함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한 명선이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다리 끝에서 발견한 것과 그 의미입니다. 금바지가 들어있는 헝겊주머니를 발견하게 되고요. 명선이가 금바지를 숨기기 위해 끊어진 다리 위에서 위험한 뭐를 했음을 고기를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삶까지 파괴하는 전쟁의 참혹함이 바로 이 다리 끝에서의 고개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의 의미입니다. 제목의 의미도 잘 나오죠? 전쟁 상황에서 뭐처럼 살다가 들꽃입니다. 들꽃처럼 상당한 명선이를 기억 속이라고 했으니까 잊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3번부터 48번까지네요.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부엌 서랍하는 게
어렸을 때 맞아요. 근데 당황함도 있고 당혹스러운. 네네. 근데 당혹이라는 게 조금 더 강한 표현에 가까워요. 부정적인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당황에다가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지면 당혹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으로 돌아와 보시죠. 네, 43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기억에 담긴 명선이 생각을 알맞은 건 명선이 입을 굳게 담은 채 침묵성의 도리지로 완강히 버텼다. 뭐에 대해서? 금반지의 출처에 대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이죠? 없다는 건 아니구나. 미안. 정답은 5번이죠? 그죠? 금반지가 모두 빼앗기게 될 테니까 어른들한테 알려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옳을 것 같고요. 자, 44번입니다. 노무나에서 어머니가 명선의 숙부가 나타날 경우를 걱정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왜 그래요? 더 이상 명선이의 금반지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5번. 자, 니은에서 지발로 승부의 강물로 떨어지는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누구의 죽음? 그죠? 명선이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명선이의 죽음.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45번입니다. 46번입니다. 기억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고요. 들꽃이 되어 사라졌다라는 건 들꽃처럼 강물 아래로 명선이가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명선이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자, 니은을 열어보았을 때 나의 심리로 가장 거리가 먼 건? 놀랍고 당황하고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 이거 나한테 안 알려줬지? 라고 서운해하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바로 누가 죽었구나. 명선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인 기억 속의 들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선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들꽃은 명선이를 상징하고요. 나에게 들꽃에 얽힌 따뜻한 추억. 따뜻한 추억은 좀 이상하죠? 일단 넘어가고. 기억을 통해 내가 지나간 일을 잊지 않고 있다. 기억 속이라는 것의 뜻이고요. 자, 들꽃과 같이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인물, 그죠? 연약하지만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던 명선이를 들꽃에 비유했었습니다. 자, 5번. 전쟁 상황에서 들꽃처럼 살다가 명선이를 잊지 못한다.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명선이의 죽음이 따뜻한 추억은 아니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기억 속의 들꽃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이제 쭉 끝내고 나면 그 선택학습은 건너뛸 겁니다. 아마 중앙중앙 선택학습 토끼점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건너뛰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진포중 군중은 아마 9월달에 시험이지 않니? 그죠? 그래서 시험이 빨라요. 근데 중앙중하고 옥구중이 아마 중앙중까지 9월 시험이죠? 그래서 아마 선택학습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옥구중만 10월달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더 읽어보기, 선택학습을 건너뛸 겁니다. 미리 좀 얘기해드리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속에 들고 사람들이 명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명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정리이네요. 자, 명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라는 거예요. 먼저 소년의 부모님이다. 명선이에게 뭐가 더 있다? 왜 금반지가 더 있다? 라고 생각해서 명선이의 뭐가 나타나기 전까지, 숙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금반지를 차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직구는 장난에 앞장서고 위험한 장난도 곧잘하더니 녀석의 뭐가, 이거 조금 안 떠오르는데? 배짱이네요. 배짱이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서울 아이가 뭐라는 소문이 있던데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잡아서 확인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마지막 소년입니다. 다른 것도 뭔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뭐만은 비행기만은 그죠? 예, 병적으로 무서워하는구나. 예. 결국 이것 때문에 명선이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명선이는 결국 전쟁의 이런 참혹함 때문에 예, 죽게 되는 거죠. 자, 기억 속에 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 거 전후소설이요. 예,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가난한 사랑의 노래는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점 치는 소리, 육중한 기기 굴러가는 소리. 네, 1970, 80년대 산업화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난한 사랑의 노래랑 기억 속에 들 곳이랑 같은 단원이요, 소단원. 예, 그러면 문학 작품에 뭐가 반영되어 있다? 예,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를 가르치고자 하는 작품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 특징에 보면 과거 회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기억 속이죠. 그래서 내가 명선이와의 기억을 잊는다, 못 잊는다? 잊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투리와 비속어 이런 거 써서 예, 향토성과 사실성을 예, 높이고 있죠. 예, 이런 것들 우리 이거 2학년 때도 배웠잖아요. 뭐 2학기 때 운수 좋은 날, 그죠? 기억 안 나? 예, 그 조밥 먹고 아내가 아프니까 그죠? 친절하게 뺨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했던 예, 그 친데레 아저씨 있었잖아요. 예, 그죠? 예, 거기서도 비속어 막 나오면 뭘다? 예, 향토성과 사실성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시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어린아이 시선을 통해서 예, 전쟁의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이제 어른들의 욕심과 탐욕을 예, 훨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적인 제목입니다. 기억 속에 들꽃, 이제 들꽃처럼 예, 살다가 명선이의 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을 뭐 이 정도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소설의 짜임입니다. 피라민이 막 왔고요. 그러고 나서 피라민이 지나가고 나서 덩그러니 명선이가 남아 있었고, 그때쯤에서 나는 누나와 할머니와 함께 피라를 떠났다가 누구를 보고? 인민군을 보고 다시 겁을 먹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명선이를 만나게 되고 명선이가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되죠. 그때 굉장히 냉대하는 어머니한테 금바지를 하나 보여주는 명선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머슴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지만 명선이를 결국 명선이는 그 머슴으로 부려먹기에는 너무나 만만치 않은 아이였고요. 그죠? 그다음 금바지의 출처를 묻는 추궁을 피해 집을 나간 명선이가 뭐 이름이 밝혀져요? 여자임이 밝혀지고요. 나의 집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끊어진 날에 근처에서 놀던 명선이가 비행기 보온을 읽은 부분이죠.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나는 명선이가 떨어졌던 다리 끝에서 뭐를 발견하게 된다? 금반지를 발견하게 되고 강물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이 인물에 미친 영향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상황,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누구의 행렬이? 피라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요.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져서 굉장히 인심이 어떻게 된다? 많다, 적다? 적더라, 뭐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민들 어른들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더라. 크게 두 장면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피라민이 왔다 가면 자꾸 물건이 없어져요. 도둑질을 해가는 것 때문에 싫어했고요. 두 번째는 음식 같은 거를 누구를 앞세워서? 애기들을 앞세워서 동냥하는 그런 피라민의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자, 인물에 미친 영향, 어른들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물질에 집착하고 인심이 각박해져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영역함을 가졌던 건 누구예요? 명선이겠죠? 명선이. 그 다음에 나 어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과 명선의 삶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비정함,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 모으기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단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이게 시대 상황이에요. 6.25 전쟁이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 등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를 파악하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자. 작품에 녹아있는. 자, 그 다음에 작품이 상징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면 작품 전체에 뭐를 알 수 있다?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 속에 들고서 뭐라고요? 전쟁의 참혹함.
그죠? 비정한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의미가. 자, 작품이 상징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 현재의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생각해보면 훨씬 더 좋은 책 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빈칸 채워보죠.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했을 때 독자는 문화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이 그려낸 뭐를 그 당시에 시대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부터가 꽤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보고 서술에 나올 만한 구절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단 피라미드 떠난 자리에 꾀지지한 명선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명선이를 뭐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비유한 게 나와요. 비유한 거 5가지가 나옵니다. 기억나요? 뭐 같다? 쓰레기 같다. 그쵸? 덩어리 남겨주세요. 뭐 같다? 산타클로스가 놓고 간 선물 같다. 뭐 같다?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뭐 5가지 다 써드려야 되나? 뭐 언급했으니까? 뭐 이런 거죠. 진짜 쓰레기, 선물, 그 다음에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꽃, 들꽃, 쥐바른 꽃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명선이를 비유하는 말, 상징하는 말, 알죠? 자, 그럼 명선이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주게 되죠. 금반지는 명선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전쟁에 참혹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무기 같은 거였죠. 그죠? 자, 오늘 나의 부모님 금반지를 출처해보자. 명선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요. 당장 숲속된 소나무 위에서 발견된 명선이가 여자임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행기 폭음에 놀라 명선이가 다리 뒤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이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전쟁의 피해 이전 트라우마, PTSD가 와서 그랬고요. 자, 밤은당에서 나는 혼자서 부서진 다리 끝에 갔다가 금반지를 든 주머니를 발견하지만 강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밑에 보면 명선이 여러가지 행동들에서 전쟁의 비극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먼저 남장을 한 겁니다. 사내아이인 척 행동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여자아이의 모습보다 남자아이의 모습이 어떤 필요한 생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남자 행세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사람 밑에 깔리면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났다라는 거. 비행기 공습으로 부모님이 죽었을 때 어머니의 시신 밑에 깔렸던 기억 때문이었죠. 자, 비행기를 유난히 무서워했다. 피난길에 공습 만났을 때 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기 때문이고요. 자, 끊어진 다리의 철근 끝에 금반지를 숨긴 건 뭐였다? 금반지는 생존의 수단이었는데 이 금반지를 어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관한 것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반지는 생존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거의 끝났어요. 한 1분 남았나? 자, 다음 장면에서 들꽃이 의미하는 거. 들꽃의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을 타고 온 꽃이 하늘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서 어느새 뿌리를 내는 모양이었다. 이런 거는 콘크리트 더미에 있는 명선이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내가 보면서 강심을 향하고 빠르게 속도로 멀어가는 함성이 집안에서 꽃이었다. 강물로 떨어지는 들꽃이 다리에서 떨어져 뭐를 맞이한? 죽음을 맞이한 명선이 상징하고요. 자, 이게 그러면 정리하면 서술형 정답이 됩니다. 자, 들꽃의 강인한 생명력은 결국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